안녕하십니까. 진짜와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4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 2024년 1월 초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초장부터 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요. 예, 지금 뭔가 걸려가지고 감염 상태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1월에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구조가 있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몇 가지의 유의미한 그 트렌드들이 있고요. 후반부에 중요한 것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12월 말에 있었던 10월 말에 한 번 있었고 역행하면서 12월 말에 한 번 있었고 이제 수성이 순행하면서 1월 말에 그 세 번째로 수성하고 화성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가 제일 좀 볼만하고 거기에 천왕성 순행 정치까지 겹치면서 파급 효과가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1월 초수는 수성 순행 정지 그 정도 빼고는 그렇게 무거운 구조들은 많이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오는 거는 금성하고 토성이 딱 사각을 맺는 1월 1일 신년 벽도 붙어 있는 그런 구조죠. 자, 23년 12월 30일부터 24년 1월 3일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자, 이게 약간 좀 특이한 구조라 가지고 뭐 일반적인 금성 토성 사각처럼 아주 좀 헤비하고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손해가 아닌 게 아니라고는 못하는 게 해야 하는 일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주변에 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볼만한 거, 들을만한 거, 즐길만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해야 하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가 쉽고요. 아무래도 이런 게 또 1월 1일이다 보니까 올해는 약간 새해 다짐 이런 건 좀 덜 하겠죠. 왜냐하면 워낙 풀어지는 분위기라서.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누워서 그 유튜브만 보고 있어도 뭐 별일 없지 않을까 하는 약간 좀 나태한 느낌. 뭐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무책임한 낙관주의라고 그러겠죠. 그 이유 없는 자신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마냥 놀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금성하고 토성이 둘 다 나태를 상징하는데 금성이 토성을 그 프리도미네이팅 압도하는 그런 구조인데 토성 같은 경우에는 금성을 엑절테이션 로드로 두는 쌍호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성이 완전히 금성의 영향권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격이 달라야 하는 토성의 나태가 금성 특유의 그 놀자 주의로 완전히 물들어 버려가지고 우리가 아는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잘 변질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 나타난 게 그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커플이 뭐 우연한 계기로 사람들한테 알려진다든가 혹은 이게 그 보기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는 이렇게 뭐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날 혹은 그 다음 날까지 있는 일이 사실은 거의 동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금성이 토성하고 사각을 만날 때 이미 금성은 여기 인마궁 초반에 있는 정갈자리 베타성인 아크라브 그리고 그 앞에 조금 앞에 있는 드슈바랑 만납니다. 이게 1월 1일 새벽부터 2일 오전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한 번씩 언급이 됐었겠지만 드슈바랑 아크라브는 질이 좋은 별들이 아닙니다. 약간 흉성이고 약간 범죄, 그 경범죄의 별들 같은 그런 항성이라 원래 대부분의 별들이랑 상성이 안 좋은데 유독 상성이 좋은 게 금성이에요. 그래서 금성이 드슈바나 아크라브랑 만나는 경우는 요금 먹어도 약간 이득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원래 이 드슈바랑 아크라브가 좀 시끄러운 구석이 있는데 금성이 들어가면서 좀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요. 그래서 되게 내가 특별히 뭔가를 하진 않지만 되게 이기적인 포지셔닝의 입장만 그렇게 취하고 있다가 이득을 먹고 쏙 사라지는 그런 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먹을 것만 먹고 쏙 사라지는 이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만천하에 공개되면 뭐 당연히 바람직하진 않겠죠. 치졸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최대한 주목을 안 받는 게 그 능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목을 안 받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크든 작든 그 이득만 먹고 쏙 사라질 수 있는 게 실속만 챙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다음 날에 자, 알표시가 사라졌죠. 1월 2일에 수성 순행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23년 12월 30일부터 24년 1월 5일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이번 수성 순행 정지 보통 이제 수성은 1년에 3번 역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행 정지 3번, 순행 정지 3번. 그러니까 1년에 꼭 6번은 정지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여겨봐야겠지만 희소한 자주 벌어지지 않는 오랜 주기의 그런 전체 구조는 또 아닙니다. 자주 보는 그런 일이죠. 근데 이번 수성 순행 정지에 다른 때와 다른 키워드가 있다면 데트리먼트 상태에서 역시나 또 딱딱한 라스 아라게라는 별 근처에서 있기 때문에 순행 정지치고 엄청 뭐랄까 좀 경직돼 있어요. 아주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오고 가는 모든 말과 글이 좀 딱딱해. 그리고 되게 경직된 채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별다른 어떤 말을 꺼내지 않고 사과부터 박아야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디테일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무작정 사과를 받다 보니까 약간 좀 진심이 안 느껴진달까. 약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실언을 했던 경우는 취소를 하고 또 사과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자기 말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번복하기 싫어서 그냥 간단히 지나갈 수 있는 일을 좀 크게 키웁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좀 경직된 그런 어떤 언행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타임로드나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수성인 분들은 뭐 건강, 직업, 재물, 결혼, 거주지처럼 뭐 인간의 그 보편적인 사안에서 중요한 이벤트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중요성을 지닌 사건들. 이겠죠. 그래서 뭐 좀 메이저한 트랜짓은 요거 정도입니다. 1월 초순에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자, 금성이 안타레스랑 만나요. 1월 7일입니다. 1월 6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유효한 구조고 자, 금성 안타레스 조합은 안타레스 자체가 뭐 그렇긴 하지만 되게 악바리 같은 그런 조합이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집념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들으면서 아니 겨우 저거 하려고 저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약간 피로스의 승리 같은 거죠. 이기기는 했는데 과연 이길 만큼의 가치가 있는 싸움이었나? 라는 그런 회의를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판을 다 깎아먹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금성 안타레스는 첫인상으로는 되게 착하고 순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저런지는 몰랐다. 약간 그러니까 갯모의 좀 안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엔 그겁니다. 평판이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평판이 좋아지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착하고 순하게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너무나 약간 독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틀 뒤에는 화성이 움직여서 폴리스랑 만납니다. 자, 폴리스는 작은 레굴루스라고 불릴 만한 그런 별이고 자비도수에선 7살성입니다. 장군성 같은 건데 그래서 공권력이나 경찰, 검찰 이런 것들이랑 관련성이 좀 깊죠. 그래서 1월 9일부터 10일 아침까지 유효한 구조인데 그 공권력이 우리의 생활, 일상에 좀 더 가깝게 다가온 날인데 공권력이 우리 일상에 가깝게 다가와서 좋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경찰을 부를 만한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당연히 좋은 일은 없었다는 거죠. 혹은 뭐 자기가 평소 생각 없이 저지르던 그런 일들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될 그럴 일이 생긴다든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하루 후에는 토성이 북쪽 물고기 자리인가요? 예, 알파성인 포마라우트랑 만납니다. 이게 1월 초순에는 수성 순행 정지만큼 좀 무게가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토성은 원래 무겁고 포마라우트는 꽤나 영향력이 있는 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월 4일부터 15일까지 유효한 구조고, 자, 포마라우트는 원래 사기성이 짙은 별인데 토성하고 만나다 보니까 좀 더 약간 좀 사악해집니다. 그래서 되게 사행성에 짙거나 진짜로 사기에 준하는 되게 교묘한 투자 권유, 유혹 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 1년에 20%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아직 그런 게 어딨어요. 맡겨두기만 하면 20% 수익이 나는 거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제 내 돈으로 다 갖다 썼겠지. 사람들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돈이 급하면. 자,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이 벌어지기가 쉽고, 그리고 또 특히 토성 포마라우트는 형제나 친척 관련으로 문제가 많아요. 형제나 친척들한테 속아가지고 상속이나 증여 관련으로 권한을 잃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계약서에 사인하거나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재산 관련으로. 그리고 뭐 옥장판이나 의료기, 그러니까 뭐 그 외에도 많죠.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약간 좀 사기 쳐먹을 수 있는, 바가지 씌워가지고 비싼 돈 주고 별거 아닌 걸 사게 만드는, 그 토성이 노인을 상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꼭 노인이 아니더라도 약간 그 너무 옛날 사람들이라 요즘에 놔두는 그런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한테 약간 사기를 쳐서 비싸게 팔아먹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잘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병 관련으로도 원래 포마라우트가 약간 전염병이랑 관련성이 깊습니다. 특히 이제 토성이랑 만나면 호흡기, 기관지 계열로 잘 나타나요. 그래서 호흡기계 전염병이나 귀에 관련된 질환, 뭐 이명이라든가 중이염 같은 게 이 주변에 그 약간 좀 유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14일에 금성이 저 뱀주인 자리 베타성인 사빅이랑 만납니다. 1월 13일 오후부터 14일 오후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자, 금성 사빅 조합은 예술적인 재능이나 어떤 그거를 실제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같은 걸 의미해요. 사빅이 그렇게 뭐 길한 별이라고는 도저히 못하겠지만 금성이랑 만나면 되게 잘 풀립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던 작품이나 어떤 컨텐츠 같은 거를 완성시켜가지고 또 누군가한테 기회가 있다면 공개해
딱 공개하기에 좋은 그런 구간이고, 그리고 이때 이제 생각하는 게 참신함이나 창의성, 그리고 약간 깨는 맛 이런 거보다는 이거 하려면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할 정도로 완성도, 누가 봐도 흠을 잡을 수 없고, 야 여기에 요거 하나를 덧붙이니까 전체 작품이 확 살아 보인다, 이런 게 바로 예술적인 완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도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기막힌 발상 같은 걸로 승부하는 것보다는 실제 눈에 보이는 그 작품 최종 완성품의 완성도 같은 거, 이제 요런 거로 경쟁하는 데가 좀 더 유리한 거죠. 사비이란 별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별들이 있는데,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마음 편하고 즐거우면 되는 거고, 뭐 어쨌든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예술에 관련된 별들이 있는데, 사빅 같은 경우에는 예술이 포괄하는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더할 게 없는 완성도, 이런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2024년 1월 초순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